11월 4일이고요. 네. 후보 마감은 이제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해서 네. 지난번 홍성국 씨 나왔을 때 공탁금 3만 불 꾹꾹 했잖아요. 네. 너는 자격이 없다. 왜? 그 후보에 대해서 겹친다 이거예요. 후보 200명이 안 된다 해서 자격이 없다고 되돌렸어요. 추천인. 네. 추천인이. 그러고 나서 3만 불은 가져갔죠. 그 이유는 이미 공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러려 그랬어요. 기자들이 항의해서 접수비를 받아라. 접수비를 서류를 이제 갖다 낼 때 공탁금 내기 전에. 네, 접수비를 받고 서류를 니네가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서 네. 정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공탁금을 공탁금을 받으면서 후보 등록증을 줘라. 그게 나와 있어요. 음.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공탁금을 먼저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김영률 후보가 서류를 교부받으러 갔어요. 네. 접수한 게 아니라 서류가 뭔지 그걸 받으러 갔는데 이재승 위원장이 첨부를 내라 그런 거예요. 접수비. 접수비 천불. 네. 네. 이 돈은 안 돌려줍니다. 그런 거예요. 음. 접수 아직 안 했잖아요.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서류 받으러 가는데 그거 주면서 첨부를 받은 거예요. 아. 이용규 회장한테도 첨부를 받았어요. 네. 이 돈은 안 돌려준다. 그러면 다 200명 사인 받아갖고 줘야지 첨부를 주는 건데 네. 미리 받았어. 그리고 안 돌려준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0명이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명이 뭐 사인 200명이 20불씩 내면 4,000불이잖아요. 네. 5,000불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없었으면 5만 불 또 내라 그랬겠죠. 네. 5만 불 또 그냥 갖는 거.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래갖고 김영률 회장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재승 위원장이 자기가 당신 오피스에 드랍하겠다. 뭘? 체크를 반납하겠다. 첨부를 받은 걸. 네. 그다음에 이홍기 회장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는 선관위원장이 돈 내라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관위원장이 상황이 됐는데 이제 회장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4년 할게. 누굴 위해서? 당신을 위해. 한인들을 위한 게 아니지.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담합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한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김윤철 회장 때 2년치 텍스 보고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2년치를 안 했으니까 작년 거도 못 했고 올해 거도 못 할 거예요. 아, 큰일이네요. 예, 그러면 한인회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인회 뭐 이름을 바꾸던가 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름 바꿀 걸 그냥 새롭게 내자. 북부 한인회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한인회가 한 거를 보면은 한인들 봉사 서비스 한 게 없어요. 다 이벤트 회사처럼 뭐 코리안 페스티벌 한다, 뭐 광복절 행사한다, 3.1절 행사 이게 행사만 했지. 네. 뭐 하다못해 라디오 코리아에서 코로나 때 뭐 했어요? 우리 뭐 녹색 바구니 해갖고 네. 뭐 사랑의 바구니, 천사 바구니 했잖아요. 네. 없잖아요, 뭐 한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인들한테 필요한 봉사, 뭐 언어 서비스 이런 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건물만 큰 거 차지하고 뭐. 예. 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한인의 사무실 한쪽에 락을 해놨대. 그 이유는 이제 손을 못 대게 장부를요. 예, 락을 해놨다 그러는데 사실은 알려야죠. 본인들이 저도 20불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한 번 더 내라 그러면 더 낼 수 있어요. 예. 김예철 회장 때는 뭐 길 가다 만나면 회장님 고생스러운데 한인앱에 쓰세요. 그래갖고 좀 100불도 더 냈어요. 2020년에. 예. 장부에 기록 없죠. 왜 사무실에 낸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없을 예. 수도 있는데. 예.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한유협의라고 명명을 분명히 협의라고 하셨어요. 예. 없는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20불 갖고 지금 뭐 한인 사회에서 20불 갖고 이런 거 갖고 냈니 안 냈니 뭐 열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윤모세 그 건축 위원장은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한인회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캐시가 100불뿐이 없었대요. 네. 그랬더니 한인회 측에서도 잔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장님 그냥 5년치 내신 걸로 하세요. 5년치 냈어요. 그것도 어느 해에 또 한인회비 날아가서 또 100불 냈더니 그때도 잔돈이 없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인 측에서 또 5년치 낸 걸로 하시죠. 그래갖고 이분은 10년을 냈는데 네. 영수증을 물론 받았겠지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회비 서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선거 때마다 불편하게 되니까 네. 아예 아예 이 조항을 없애고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고 네. 그냥 정관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 그냥 누구나 나오시게끔 35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선관위원장부터 정관이 뭔지
시행 세부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정관은 우리가 손댈 수 없대. 당연히 손 못 대죠. 네. 그럼 시행세칙 선관위 시행세칙은 만드시면 돼요. 근데 33대 거 갖고 와갖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목이라도 바꾸세요. 36대인데 지금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서 바꿔왔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회장에 나오는데 회장 출마는 거기 시행세칙이 보면 회장과 2명의 부회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럼 물어봤죠. 그 회장 1명 나오고 부회장 2명 나오는 선거입니까? 1명이 나와도 되고 부회장 2명 돼도 되고. 아니 확실하게 지침을 줘야죠. 선관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관이 뭔지 시행세칙이 뭔지 해야 되는데 또 나이 드신 우리 올드타이머들은 그냥 우격다짐해요. 그냥 시행세칙에서 선관위원장이 정하면 그걸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옛날에 자기들끼리 한 100명 모여놓고 한인할 때 그랬던 거고 지금은 15만 명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최소한 20불 회비 낸 사람들 4년치 거는 적응을 받겠다 그러면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개도 못하는 그런 선관위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담합했다. 한인 회장이랑 선관위원장이랑 짰다. 이런 얘기가 막 한인 사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제 회비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까지는 좋죠. 주천인한테 받는 거는. 네. 근데 이제 후보한테는 회비 조항이 없죠. 회비 조항이 정관에 없는 건데 없는 사항을 자꾸 2년, 3년, 4년, 그러면 나중에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되면 정말 웃기는 거죠. 이용기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9월 1일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예. 근데 이용기 회장은 8월 말에 벌써 받았어요. 추천서를. 그럼 이것도 불법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 선거에 관한 거를 선관위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죠.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았다는 거죠? 예,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자꾸 여론에서 이거 짰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불리하겠어요. 선관위원장은 좀 시끄럽다 말면 끝나면 그만입니다. 네. 이용기 회장한테 불리한 거예요. 한인 회장을 뽑기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모른 일을 치르겠다. 선서까지 한 사람들이 이사회 인준도 안 받고 7명이 어떻게 모여서 이상한 투표하고 이상한 시행세칙 갖다 놓고 그것도 완결되지도 않았어요. 회장 1명이 후보로 나올지 부회장 2명으로 나올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구도에서 네.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한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세부 세칙이 추가돼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네, K뉴스 애틀랜타 유진희 대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